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07년 1회 전기기사 문제, 전기기기 파트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서브모터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앞쪽에서도 한번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라고 하나 체크하시는데요. 우리 서브모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소공성이 좋고 그 관성 모멘트,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직경을 적게 해주는 게 이제 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굵고 짧게 할 것이라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답 3번으로 하시고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도 3번에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전자를 굵고 짧게 할 것. 그래서 그게 답이었었고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우리 동기 임피던스 물어보고 있죠. 삼상동기 발전기의 여자 전류 10A에 대한 단자 전압이 1000루트3이래요. 단자 전압이라는 것을 왜 성간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L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이 전압이 우리 1000루트3 볼트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 50A라고 줬어요. IS 단락 전류가 50A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상 그 단락 곡선에서 보면 발전기 운전 중에 그 단락 전류가 발생한다.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대한 단락 전류 공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ZS분의 2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XX분의 2죠. 단위는 암페어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실제로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는데 그 저항, 전기자 저항 값이 리액턴스에 비해서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누구와 같다?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자리 바꾸면 ZS는 뭐야? IS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는 상전압이에요. 그래서 성간전압 단자전압 주면 루트3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50A하고 1000루트3인데 이게 단자전압 성간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3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50분의 1000이니까 얼마 나와요? 25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우리 3번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직류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결론은 뭐야?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잖아요. 자, 항상 문제 보실 때는 2014년 1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순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속도 변동률이 있는데 우리 앞 글자 따가지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직가분차.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그래서 직권은 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토크가. 그다음 분권은 1승의 반비례인데 우리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더 변동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직권이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직권 전동기 1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우리 속도 변동률 공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썼죠. 전압 변동률하고 똑같은데 정격 속도 분의 무브아시 속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정격 속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격 속도를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무브아시 속도와 정격 속도의 차이의 비율을 따지는 게 우리 속도 변동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빠른 놈은 어떻게 구하느냐? 빠른 놈은 느린 놈에다가 무브아시가 항상 빠른 거잖아요. 느린 놈에다가 이상한 놈을 곱해주자. 기준은 항상 플러스 1이라고 했던 거죠. 참고적으로. 자, 1번이었고 4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변압기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류기나 동기기는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는 두 가지가 있죠. V2n분의 우리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 있고요. 요 놈이 또 하나 공식이 있는데 오른쪽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P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저항 방하율이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리액턴스 강하율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가 있는데, 우리 역률이 1이면 사인이 0이고요. 얘가 뭐 0.8이면
우리 0.6이고 0.6이면 0.8, 0이면 1이라고 했던 거예요.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역률이 어떤 상태라고 했던 거야? 플러스는 지역률이죠. 뒤질 때 역률.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는 진역률. 반대로 가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문제 조건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우리 지역률 L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 건데 우리 여기 V2제로가 2차 무브와시 전압이고 V2에는 2차의 전격 전압이에요.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항상 무브와시 전압이 손실이 없기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압 변동률하고요. V2제로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2차의 전격 전압은 얘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결론은 여기 전압 변동률하고 V2 2차 무브와시 전압도 무슨 관계란 얘기야?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 얘기죠. 여기 2차 무브와시 전압과 전압 변동률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결론은 몇 번이냐면 잘못된 건데 인가 전압의 일정한 상태에서 무브와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는데 요놈하고 요놈은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커지면 커지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답 몇 번이냐면 4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해야 되겠지, 비례. 그 다음에 45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45번 문제는 우리 그 단상유도 전동기 문제 같아요. 그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우리 그 단상유도 전동기 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토크 문제인데 바로 뭐예요? 기동 토크죠? 우리 큰 거에서 뭐 작은 순서대로 배열된 거 해가지고 첫 번째 누가 있냐? 반발 기동형이 들어가죠.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출제가 된 거죠.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누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우리 콘덴서 기동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기동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 들어갔냐면 우리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 글자만 좀 따서 기억을 해주자. 그래서 반콘분세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반자가 두 개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기동형이 시작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면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걸 일단 가장 큰 거니까 반발 기동형이 답이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얘는 뭘 이용해서 기동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기동한다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의 특징은 뭐야? 기동 토크가 크고요. 역률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역률이 우수하다. 또 하나가 뭐예요? 소음이 적죠.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분산기동형은 우리 회전 방향을 갖다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뭘 물어보냐면 RXB의 대소관계 뭐라고 해서 그냥 대소해서 좀 찾아주자. 대소관계라고 물으면 대소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6번 문제. 자, 우리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요거 답 1번이죠. 얘는 단방향 4단자예요. 그래서 우리 SC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단방향 4단자고 SCR은 누구의 SCR? 단방향 3단자죠.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밑에 해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GTO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단방향 3단자. 얘도 단방향 3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액인가요? 마지막이 요거는 우리 쌍방향 3단자. 그래서 우리 쌍방향이라는 거는 우리 이방향, 양방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전류가
양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양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쌍방향, 이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CS만 단방향 4단자이기 때문에 3단자 아닌 거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47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단락비가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죠. 큰 기계 누구였어요? 우리 철극기 또 돌극기였죠. 돌극기의 특징. 일단 단락비가 큰 놈은 첫 번째 뭐예요? 안정도가 높죠. 증진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커요, 작아요? 작아지죠. 자, 세 번째 용량 커지고요. 네 번째는 뭐야? 효율이 나쁘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ZS가. L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압 변동률이 작을 때 특징으로 옳은 거므로 단락비가 크다. 요거 하나만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48번 가도록 합시다. 48번 문제는 그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절연유를 갖다가 변압기 깡통 안에 절연유를 집어넣는 이유는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냉각 효과, 절연 효과, 열방산 효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 효과도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요. 최근 문제로 가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절연유의 구비 조건도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보죠. 우리 구비 조건은 얘는 아닌 게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절연 내력이 커야 되죠. 절연 내력이 클 것. 어떤 온도에 대해서 그죠? 절연 상태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점도가 낮아야 되고요. 우리 액체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낮았을 때. 얘가 올라가면 우리 고체 상태가 되면서 굳어지는 상태, 침식작용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절연 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불이 붙는 점, 인화점 높아야죠. 우리 130도 이상에서도 견뎌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응고점이 낮아야죠.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낮을 것. 그래서 요거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거에서 위아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찾으면 아닌 거니까 점도가 클 것, 낮을 것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틀렸죠. 3번. 높을 것, 클 것이 아니라 낮을 것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49번 볼까요? 49번 문제는 브러시레스 DC 서브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DC 서브모터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소공성이 좋고 그다음에 시점 횟수가 짧고 뭐 기계적 응답이 좋다 여러 가지 이런 뭐 특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이라고 쓰시고요.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있는데 짧고 응답이 느리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해야죠. 좋다라는 얘기는 빠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거 정답 3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5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사극의 중권에다 밑줄을 하나 좀 거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동기 전체 도체수가 160, 자, 한극당 자속이 0.01웨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극당 자속이라고 하는데 왜 한극당 자속이냐면 한극에 대한 기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적으로 이 값이. 그래서 한극당 기전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렬당 도체수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이제 100A라면 토크 물어봤는데, 단위가 뉴턴메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가 나오면, 직류기에서 토크 나오면 단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단위가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뉴턴메타와 이제 킬로그램메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T라는 놈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2파이 N분의 60의 P를 바꿨으면 2에다가 우리 IA로 바꿔 쓸 수 있다. 뉴턴 메타였고요. 두 번째 공식이 0.975 N분의 P가 되겠죠. P는 마찬가지
자, 우리 P 쓰고요. 한 번 더 쓸까요? 0.975 n분의 2에다가 P를 바꿨으면 역기전력 2에 전기자전류 I를 곱한 것 같다라고 했던 거죠. 이때 단위 이제 kgm가 되는 거고, 요 P의 단위가 와트인데 1마력은 746W에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중권 팝콘 줬을 때인데 바로 지금 50번 문제가 3번 공식이죠. 2파이 A분의, 그죠? P자 파이의 우리 I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뉴턴 메타고요. 9.8을 나누면 단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킬로그램 메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공식이 뭐예요? T는 K파이의 I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4번 공식은 좀 빼고, 얘는 뭐 거의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3번 공식은 중권과 팝권 줬을 때죠. 그래서 A와 P가 같고, 팝권은 중권일 때 A와 P가 같고, 팝권은 언제나 2다. 병렬의 루수가. 그 다음에 이제 중권 팝권이 없을 때는 단위를 좀 봐야 되는데, 킬로그램 메타를 줬을 땐 2번이고, 뉴턴 메타를 줬을 땐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자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중권 팝권 줬으니까 3번 공식 이용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50번 문제. T는 2파이 A분의 우리 P자 파이의 I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중권이니까 얘 A하고 P는 같으니까 약분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2파이분의 총도 채수가 Z인데 Z가 160이고요. 자속이 얼마냐면 0.01이래요. 그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0A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25.5 뉴턴메타 나옵니다. 만약에 킬로그램메타로 물어보면 9.8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지금 뉴턴메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죠. 25.5. 그 다음 51번 갈게요. 51번 문제. 51번 문제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성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특성 중에 보게 되면요, 우리 역률은 저속에서는 좋지 않아요. 근데 동기속도 근처나 동기속도 이상이 되면 그 매우 양호하고요. 거의 100% 정도에 가깝게 근접하게 역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번에 보면 역률은 동기속도 이상이 나빠지면 80% 정도이다 그랬는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양호하다 그랬죠. 매우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래서 정답 이거 틀린 거 3번 51번에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을 볼 건데,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임피던스 전압강화가 5%래요. 그리고 단락전류는 전격전류 몇 배냐. 이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왔죠. 그죠? 자, 우리 임피던스가 %Z가 5%랍니다. 그때 단락전류는 전격전류 몇 배냐. 우리 단락전류 공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사실 필기보다도 실기 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IS는 어떻게 돼요?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IN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4% 줬을 때 몇 배냐 그러면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25배고요. 4분의 100이니까. 5% 줬을 때는 5분의 100이니까 몇 배야? 20배가 되는 거예요. 단락전류가 전격전류의 20배가 된다. 그래서 일단 답 찾으면 몇 번에 있냐면 20배에서 4번에 있죠. 4번. 근데 이제 계산 문제로 들어가면 항상 요거는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상일 때, 우리 삼상일 때. 단상은 V분의 P가 들어갈 것이고, 삼상에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3 V분의 P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단락전류가 1차, 2차가 존재하겠죠. 변압기니까. 그래서 1차 측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하면 전압도 1차 넣고, 2차 측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하면 2차 전압을 넣어주자. 그것만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상이냐 삼상이냐 구별하시고, 말이 없으면 단상이에요. 무조건. 삼상은 줍니다. 기본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고압측이 주면 1차고 저압측 줘도 2차. 그래서 이거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정리하고 5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53번부터 다시. 문제를 이렇게 14년도부터 해서 역순으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그래도 좀 최근 것들이 조금 어렵고, 옛날 문제는 그래도 좀 수월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문제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졌다. 또 신형 문제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뭐 잘 나왔던 것만 봐도, 그죠? 답으로 좀 몇 개 보고 잘 나왔던 거 한번 계속 보면, 정리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한 12개 정도는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문제 아까 몇 번까지 했었냐면 52번까지 했고 5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극수가 6극이고요. 주파수가 60Hz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대요. 회전자 속도를 400m/s 이하로 하려면 회전자의 최대 지름은 몇 미터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우리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동기기에서 바로 우리 회전자가 누구예요? 계자가 회전자라고 해서 우리 회전 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 우리 동기발전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하시고, 우리 동기기 또 하나 특성이 뭐야? Y결선 쓰는 거죠, Y결선. 우리 이상전압 방지, 그죠? 중성점 접지할 수 있는 Y결선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우리 속도 V, 계자가 회전자이기 때문에 그 계자가 회전할 때 주변 속도가 있죠. 그래서 V 값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D 60분의 NS가 되겠죠, NS. 그래서 지름 물어봤으니까 D는 이항하면 돼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NS 분의 60 곱하기 V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파이에다가 NS는 구해야 되겠죠. 동기속도. 공식은 뭐야? P분의 120F 하고 나오면 돼요. 극수가 몇 극짜리라고 그랬냐면 6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200 RPM 나오겠죠. 여기다가 12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60에다가 속도가 얼마? 400 줬나요? 네.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약 6.37 메타/세크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되겠죠.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극수 곱하기 지름 안 줬을 때 극간격 해가지고, 그 다음에 60분의 NS 해가지고 우리 속도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120 메타/세크가 대표적인 답이다라고 했던 거죠. 극수가 12극의 극간격 1m. 요거 두 개 곱하면 원둘레가 나오는 거거든요. 파이디가 원둘레니까, 그죠? 2파이R 파이디. 그래서 요 지름을 안 주면 원둘레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수 곱하기 극간격 하면 우리 원둘레가 나오고, 요 NS는 600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0 나오는 답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들어가도록 하죠. 54번. 요거 답이라고 하나 쓰시는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밑줄 그으세요. 그때 사용되는 다이오드 물어봤는데, 우리 제너 다이오드가 바로 정전압 회로용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전압 회로용 소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55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한쪽의 계자 전류를 증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한쪽의 계자 전류를 크게 했다는 얘기죠. 증대시켰다는 얘기는. 그때 유기전력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요거 동기발전기 바로 어떤 얘기예요? 병렬 운전 조건 얘기가 되겠죠. 동기발전기의 우리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도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나오면 우리 항상 누구누구 있어요. 세 가지가 따라오는데, 용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출력,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세 번째로 회전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건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기에도 나와요. 병렬운전 조건 뭐 4가지를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키위 조곱파 기억하자고 그랬어. 첫 번째. 자, 한번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크기가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천이에요. 여자 전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가 크기의 차가 발생하면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어? 우리 네 자로 무효
횡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순환전류의 크기는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2ZS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이 2는 누구냐면 바로 기전력의 차가 되는 거죠. 이 기전력의 차로 인해서 무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근데 기전력의 차는 사실 원천이 누구란 얘기야? 여자전류가 변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죠. 같을 것. 얘가 같지 않으면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요 유효순환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네 자로 유효횡류라고 하는 거죠. 유효횡류.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돼요? 우리 잘 나오는 거 동기화전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놈은 위상이 같지 않을 때의 원천이 누구냐 그러면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죠.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서 유효순환전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은 원천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전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 위상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냐 그러면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 이거 각각 한 문제씩 있거든요. 우리 또 여자전류를 또 뭐라고 다는 거야? 계자전류라고 다는 거죠. 여자전류의 변화, 계자전류의 변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환전류, 우리 유효순환전류의 크기, 동기화전류의 크기는 얼마예요? ZS분의 2에다가 우리 사인의 2분의 델타가 되는 거지. 이걸 델타 상차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력이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수전력이었죠. 서로 주고받는 전력.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P는 요 계산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2ZS분의 2의 제곱에다가 우리 사인 델타죠. 킬로와트로 물어볼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동기화력이 있잖아요. 동기화력. 그때 P는 얼마야? 앞에는 똑같죠? 그래서 2ZS분의 2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냐 그러면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작아진다. 뭐 이런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전력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TV 주파수가 같아야죠. 그래서 이거 같지 않으면 우리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난조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방지법이 누구 있어요? 제동건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동건선에 설치 효과가 또 나오죠. 네 가지.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뭐 불평형 보화 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다음에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 이상전압 방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동건선의 효과인데, 그 제동건선이 원래 옛날에는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난조 발생 방지. 근데 최근 문제 보면 요 설치 효과 네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파형이 같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키위 주고파,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 이쪽 보면 우리 계자전류를 증대시켰다. 계자전류가 변했다는 얘기죠. 여자전류가.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커지게 되는데, 그때 기전력의 차이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그렇죠? 무효순환전류가 그런다. 1번. 그 다음 5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56번 문제. 자, 56번 문제는 50Hz 슬립이 0.2 경우에 회전자 속도 n이죠. 전동기가 회전자의 속도니까 전동기가 실제 회전할 때의 속도 600이고 유도 전동기의 극수 물어봤는데,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은 1-s의 ns죠.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쓰면 1-s에다 ns는 뭐야? P분의 120F가 되는 거죠. 요거를 물어본 거죠. 유도전동기의 극수. 그럼 NS를 구해가지고 요거 넘겨서 NS를 구해서 자리 바꾸면 NS 극수값 나올 수 있어요. 극수. 그럼 NS는 어떻게 돼요? 1-S분의 N이 되는 거죠. 자, 1- 슬립을
0.2를 줬고요. n이 얼마냐면 600이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 일단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750rpm 나오죠. 그러면 요거하고 자리 바꾸면 P는 뭐예요? NS분의 120F가 되겠지? 그럼 NS가 750이 되겠고요. 분의 120의 주파수 얼마냐면 60인가요? 50 줬네, 50.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50분의 120 곱하기 50 이거 하면 8극짜리 나오죠.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7번 여기다가 풀어드릴게요. 57번 문제. 자, 우리 변압기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물어봤는데 요거 컨서베이터 설치 목적 한번 볼까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얘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죠? 물론 여기 이제 COS가 있는데 주상변압기입니다. 주상변압기. 이 주상변압기 이렇게 있는데, 이 변압기가요, 실제로 이제 온도가 발생되겠죠? 우리 부하를 계속 걸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전하는 게 변압기니까. 얘가 온도가 보통 몇 도까지 올라요? 거의 뭐 80도, 9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밤에 찬 공기가 딱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얘는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럼 밖에 온도하고 그 내부 온도가 온도 차가 발생하겠죠? 수분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그럼 이 안에는 뭘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기름으로, 오일로 채워져 있잖아요. 기름으로. 이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면 기름과 섞이면서 손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열이. 그러면 열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기름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점도가 올라가면서, 원래 점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절연력 구비 조건이. 점도가 올라가면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절연 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한계점에 오게 되면 얘가 온전히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소선돼 버리는 거예요.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원인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영향이고 원인은 하나입니다. 공기 중에 이 수분이 흡수가 돼 버리는 거죠. 변압기 깡통으로. 그게 원인이에요. 예전에 뭐 변압기에 뭐 영양이 아닌 거 해가지고 그게 답이었죠. 원인이 뭐냐? 공기 중 수분 흡수. 그게 답이었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결론은 기름과 섞이면서 침식작용이나 절연 내력이 떨어지면서 손실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설치 목적이 뭐냐면 이 컨서베이터 바로 이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 이 깡통을 갖다 또 하나 설치한 거죠. 위에다가 덮개. 그래서 그게 컨서베이터인데 결론은 뭐예요? 열을 갖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게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열화 방지를 시키는 겁니다. 열화 방지. 컨서베이터.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2번. 어떤 분들 많이 본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또 코로나 찍어요. 그거는 우리 그 송전선로 우리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압이 센데 전선의 굵기가 얇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복도체나 다도체, 뭐 중공연선 이런 게 쓰는 게 방지법인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 컨서베이터는 무조건 열화 방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기 문제에서 코로나가 답이 나오는 건 없어. 역대적으로 시험 문제에. 그래서 컨서베이터 열화 방지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공학에서는 코로나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5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극의 60Hz 유도 전동기가 슬립 5% 전부하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라고 하면 토크 물어봤죠. 단위는 뉴턴메타고요. 토크 단위 밑줄 그시고요.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 거기다 밑줄 그세요. 2차 권선의 손실이라는 건 2차 동선을 준 거죠. P2C 값. 그러면 우리가 자, 유도전동기에서 토크 공식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물론 단위는 두 가지야. 토크는 무조건 단위가 두 가지예요. 뉴턴메타하고 킬로그램메타입니다. 자, 공식이 우리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 들어가냐면요. 2파이 NS분의 60의 P2가 들어갑니다. 이게 입력이에요. 동기속도의 입력. 단위가 뉴턴메타고요. 두 번째는 단위 환산한 거 0.975 NS분의 P2가 있겠죠. 요것도 입력, 동기속도. 얘는 단위만 이제 바뀌는 겁니다. 킬로그램 메타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출력이 나오겠죠. 얘는 입력 조건이고. 그래서 2파이 N분의 60의 출력이니까 아웃, P0가 들어갑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고요. 요거는 회전자의 속도죠. 이건 동기속도고 달라집니다. 그럼 네 번째 0.975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N분의 P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킬로그램 메타.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세트고 3번, 4번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3번, 4번은 회전자 속도에 대한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번이 세트, 3, 4번이 세트인데 지금 단위가 뉴턴미터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결론은. 물론 이제 4번이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공식인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2라는 놈이 이제 뭐냐면, 우리 2차 입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다니면, 동기와트라고 되었죠, 동기와트.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와트란 말이 주어지면, 무조건, 1,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단위가 동기와트나 이런 것들이 줬는데 뉴턴미터다 그러면 1번이고요. 동기와트 주고 킬로그램 메타다 그러면 우리 그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 P2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슬립 공식 네 번째가 뭐냐면 P2분의 P2C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력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동선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다 그래도 우리 요 1번이나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 동선이 주어져도 우리 요 1, 2번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밑줄 걷는데 2차 권선의 손실이 2차 동선이에요. 그래서 1, 2번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를 안 줬으니까 2차 동선하고 슬립을 줬을 거예요. 슬립 5% 줬죠. 그럼 요거 자리 바꿔서 2차 입력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턴미터니까 1번 공식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다시 한번. T는 2파이 NS분의 60의 P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차 입력 동기와트 2차 동선 주어지면 요거 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은 거의 네 번째 공식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번째 공식. 자, 한번 해볼게요. 2파이에다가 NS가 얼마냐면 자, 동기 속도는 항상 P분의 120F에 얘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 극수가 몇 극? 4극이고요. 주파수가 60Hz죠. 그러면 4, 32, 36, 18이니까 1800rpm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800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60에다가 P2인데, P2는 안 줬어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아까도 했지만, 슬립, 네 번째 공식 이용하는 거죠. P2분의 P2C. 우리 동선 주어져도 어차피 네 번째 공식이거든. NS분의 NS-N, 뭐 E2분의 E2S, F2분의 F2S가 있는데, 요게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동선 주어지면 네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동선 주었으니까 네 번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2차 입력이잖아요. P2가. 그래서 P2는 S분의 P2C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S가 5%였으니까 0.05분의 P2C가 얼마예요? 94.25W 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차 입력값 나옵니다. 여기 얼마 나오냐면요. 1885W 정도 나와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시면 토크 값 나오겠죠. 그래서 약 얼마냐면 요게 10Nm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했을 때 10 나와서 10Nm 정답 몇 번? 3번에 있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동기와트나 2차 동선 나오면 1번, 2번인데 뉴턴미터 나오면 1번, 킬로그램미터 나오면 2번이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우리는 네 번째 공식 하나 갖고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좀 기억했다가 풀으러 가시면 되는 거야. 안 되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용을 좀 줄인다 그러면. 자, 59번 보도록 합시다.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변압기 상수변환 얘기죠. 앞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삼상을 우리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죠. 바로 스코트, 다른 말로 T결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3상을 갖다가 6상으로 바꾸는 결선이 있어요. 요거 누구예요? 우리 포크 결선이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으로 맞는 거, 아닌 거, 그죠? 삼상을 육상으로 바꿀 때 결선으로 맞는 거, 아닌 거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상 전압을 이용하여 두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이니까 스코트 결선이 있죠. 그래서 정답 1번 되는데 그 옆에다 우드 브릿지 결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얘가 최근 문제에서는 얘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좀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요런 게 있죠. 변압기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걸 주자 변압기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T자 변압기가 있죠. 이 T자 모양이라서 이제 T자 변압기인데 요 건선의 위치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림 문제에서 2분의 루트3이라는 거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앞에서 했어요, 얘도. 그래서 여기서 또 하는 게 뭐예요? T자 변압기에 우리 권수비를 A라고 하니까 문자로 적을게요. A는 주자 변압기에 권수비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예요? 2분의 루트3 곱해주는 거죠. 단 이 주자 변압기 권수비가 결론은 뭐냐면 전압비로 주어지는 거죠. V2분의 V1 곱하기 2분의 루트3.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T자 변압기 권수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낮은 전압, 높은 전압에서 V2분의 V1 해서 2분의 루트3 곱하면 요거 나옵니다. 요 문제가 있죠. 보시고 뭐 솔직히 T자 변압기 권수비는 잘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상수 변환 그거 좀 잘 보자. 그게 대부분 잘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요거 보시면 100마력 줬고요. 600V 1200rpm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대요. 분권 전동기에다 밑줄 그시고요. 분권 계자 저항이 400ohm 줬고 전기자 저항이 0.22ohm이고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90%. 거기다 밑줄 그세요.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90%다. 그때 역기전력 물어봤죠? 그럼 분권 전동기의 역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V 마이너스 IA의 RA가 되는 거죠. 일단 V는 줬어요. 600V라고. 그 다음에 600보다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600보다 작은 거 찾으면 1, 2, 3번 셋 중에 하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A를 구해야 되는데 IA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병렬이니까 분권은 I-IF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니까. 다시 쓰면 P는 V니까 I는 V분의 P고요. IF는 뭐예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F분의 V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전압이 지금 600이잖아요. 600에다가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요.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아까 90%라고 했잖아요. 그럼 손실이 10% 정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되냐면 전격 전압이 600인데 전격 부하가 600V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 손실이 존재하니까 0.9를 곱해야만 90%에 대한 전격 전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V에다가 효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P는 100마력이니까 100 곱하기 얼마예요? 746 곱해야죠. 우리 1마력이 746W니까.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이 400이고요. 다시 전압이 6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36.6A 나와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136.6 곱하기 RA가 얼마예요? 전기자 저항이 0.22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먼저 하고 빼기 하면 약 얼마냐? 570V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물론 공식도 중요하지만 바로 요거죠. 0.9를 곱해준다는 거. 전격 부하에서 90%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90%에 대한 전격 전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600에다가 0.9를 곱해준 겁니다. 무조건 안 주어지면 그냥 6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효율이 좋아지면 600 곱하기 전압에다 이 효율값 곱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